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게 사주입니다. 날씨가 제법 뜨겁습니다. 덥고 이제 뭐 여름이 온 거죠. 내일이 6일인 것 같습니다. 6일. 내일 원래 수업을 하러 가평을 가야 되는데 뭐 휴일이라고 들 쉬신다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그 가평이 조금 뭐라 그러죠? 거기가 좀 번잡합니다. 거기 배 타러 오는, 보드 타러 오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휴일이면 좀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수업이 없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수업이 뭐 그나마 없는 거죠. 시간이 좀 난 날인 것 같아요. 그 보드 타는 거 재밌는데, 제가 한번 그 남이섬인가? 거기가 남이섬인가요? 그 섬, 거기서 그 보트를 한번 탔어요. 아는 분하고. 그 배 한번 타는데 아주 재밌던데,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그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보트를 탄 일이 있습니다.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올해 갑진년 벌써 6월입니다. 제가 신금일주입니다. 신금일주인데 신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은장도, 이게 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 은장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보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고, 보석이나 신금인 이 칼은 아주 깔끔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요? 좀 깔끔하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멋지다. 그리고 뭐냐면 칼이다 보니까 뭐예요? 자부심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간혹 날카롭고 하니까 간혹 결벽증이라 그러나요? 깨끗함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칼은 물 속에서 빛이 납니다. 반짝하고. 그래서 원래 신금은 임수를 만나야 됩니다. 개수는 그게 빗물이라 그러나 장마비라고 해가지고 임수를 만나야 빛이 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임수를 만나야 빛을 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신금 일주기 때문에 신금에 대해서 몇 년을 생각을 했겠어요. 뭐 몇십 년을, 지금 60년을 생각을 했겠죠. 신금, 그렇죠. 신금. 그리고 신금은 뭐라 그러나, 임수를 만나야 되고, 그러면 병화를 만나면 어떠냐, 이렇게. 병화를 만나면 태양인가요? 태양을 만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장식장 위에 보석알입니다. 그럼 뭐냐, 원래 병화를 만나야, 병신합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병화를 만나면 빛을 더 발휘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뭐냐, 그게 정관이니까 권력자들의 후원을 얻어서 부귀를 얻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신금은 약간의 흠집을 싫어합니다. 칼날이니까 칼날에 흠집이 생기면 뭐라 그러나, 이빨이 빠졌다 그러나요? 그런 거잖아요. 흠집이 나는 것을 싫어한다. 결국은 뭐냐면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흠집이 나면 명품에서 뭐라 그러나요? 명품에서 떨어지는 건 뭐가 반품이 되는 건가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흠집이 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금은 그러면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갑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 갑목은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칼날로 단도로 작은 칼로 장목이라는 큰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애쓰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벌기가, 그러니까 신금일주가 올해는 뭐라 그러죠? 돈 벌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 큰 나무를 다듬어야 되는 형태니까 얼마나 노고가 있겠습니까? 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한가운데 있는 그 고목나무라 그랬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정자나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자나무. 그럼 올해 돈을 번다라고 하면 큰 돈에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갑진이니까 재성이 되고 토를 갖고 있는 큰 나무입니다. 정자나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모르죠. 외로운 나무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자나무가. 그래서 올해 뭐 내가 신금일주인데 제가 손님을 만나면 돈 있는 사람을 만난다. 두 번째, 그죠?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폼 있고 멋있는 여자, 괜찮은 여자, 고고한 여자. 그런데 어떤 여자야? 외로운 여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여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뭐 올해 내가 뭐라 그러죠? 손님 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여자분이 오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은 있으신데 외롭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는 이렇게 자꾸 보고 응용을 해야 돼요.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 저는 뭐 제가 한 20-30년 이걸 하다 보니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통변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유용하고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0권의 책 속의 이론보다 100명의 손님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00권의 책 100명의 선생들 속에서 무엇을 얻어보,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고수들은 자기의 비법을 잘 얘기 안 해줍니다. 결단코. 저 역시 사실은 또 그럴는지도 모르죠. 저 역시도. 그런데 그건 누가 공부하냐, 어떻게 공부하냐. 오늘도 어느 분하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어떤 내가 글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하는 노력은 그냥 저 사람이 한 노력만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한 노력에 배를 하거나 그 이상을 했을 때 그거를 노력이라고 한다 이거야.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 때문에 많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걸 금방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비법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고 단기 내에 이거 습득하자 이걸 요구를 하시는데, 하려면 할 수 있죠.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니까.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데 참. 어쨌든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선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었을 때뿐이고 돌았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이 공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0명의 사주를 머릿속에서 고민을 수없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구성으로 보든 사주로 보든 육임으로 보든 뭐로 보든 기문으로 보든 보고 그 흐름과 그 명조의 패턴과 그거를 오행으로 보고 물상으로 보고 결국으로 보고 이 형태로 왜 이혼을 했고 이거를 하다가 보면 지금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안 풀리는 사주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렇게 눈이 뜨인다니까요. 아, 이게 있어요. 천살대운을 만났거나 천살대운을 지났을 때 고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고수가 되고 싶다. 내년이 내 사주의 천살이다. 그 천살을 옆나라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최고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뭐라 그러죠? 천살대운이다. 천살세운이다. 올해 빡세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내년에 뭐예요? 알아질 수 있다 이거지. 뭔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성 해볼 만한 학문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야, 이렇게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런 공부 어제 그제 통화했어요. 이건 귀신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목이 있으면 큰 나무가 관리가 안 된다. 그냥 신금일주들은 어떻게 돼요? 돈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을목, 들판에 을목 신금이다. 을목 신금. 들판에 칼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판에서 뭘 베어야 돼? 풀을 베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편제가 되는데 그러면 돈이 잘 나갑니다. 돈 관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병화가 있다. 병화가 강하다. 이렇게 되면 나의 광채가 빛을 잃으니 화가 강합니다. 이럴 때 병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나의 빛보다 태양의 빛이 강해서 주변에 덕이 없거나 고단함을 변치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있으면 달구어진 칼입니다. 그럼 몸이 달구어졌다는 거고요. 칼을 달구면 칼날이 어떻게 무뎌지고 못 써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단한 거죠. 그건 이제 평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화가 강하다. 몸수가 안 좋다. 건강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무토가 많다라고 하면 토가 강하다라고 하면 산중의 보석, 산중에 있는 보석을 그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기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길이에 떨어진 은장도입니다. 길이에 떨어진 은장도 발로 차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귀함을 잃는다. 그건 이제 편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편인성이 강해버리면 귀함을 잃는다. 생각만 많구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금이 강하거나 경금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장검 속에 단칼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죠.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면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뭐라 그러죠? 계절 따라 틀립니다. 5월입니다, 4월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경금과 신금을 놓고 평가를 할 때 장검 속에 단검이니 내 못이 있겠는가? 볼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 속에 신금. 신금들 속에 신금이 강하다. 그럼 은장도 속에 칼들 속에 칼이다. 이것도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좀 무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겁이 태양하니까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임수입니다라고 하면 임수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강물이 되잖아. 그럼 강물 속에 빠진 칼이 뭔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개수입니다라고 하면 장맛빛 속의 칼이니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금일주라 여러모로 여러 자료들을 이제 검색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구성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가끔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고맙습니다.